저는 뭐 원고를 통해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뱀 신앙, 뱀 의례가 소멸되고 변형되는 과정, 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신화를 통해서 한반도 내에서 어떤 문화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남쪽에 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표선면 토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산리에 가면은 신당이 두 개, 마을 신당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신당과 해변 쪽에 있는 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흔히 우땅, 알땅이라고 하는데 우땅은 제사를 7일 날 드리고 아랫땅은 8일 날 제사를 드려서 우땅은 일례 땅, 아랫땅은 여덟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 사진에서 보듯이 그 윗땅은 현재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아랫땅은 소멸되었습니다. 나중에 소멸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윗땅하고 아랫땅에서 모시는 신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윗땅의 신들은 본풀이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일단 생략하고요. 모시는 신은 두 명의 여신인데 한 명은 한라산 산신의 딸이고요. 다른 한쪽은 용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랫땅에서 모시는 신은 전혀 윗땅의 신과 성격이 다른 신입니다. 원래 이 신은 본적지가 전라도 나주 금성산이고요. 나주 목사의 핍박을 받아서 나주를 떠나서 제주도 성산읍 온평리로 들어왔다가 토산리에 와서 아랫땅에 정착한 신입니다. 윗땅의 신의 성격과 아랫땅의 신이 상당히 다른데요. 이것은 토산리 운마을하고 아랫마을의 관계와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고요. 이 마을의 어떤 성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토산리 지역을 조사하면서 이 뱀 아랫땅과 관련된 뱀 의례와 신화가 우리가 저희가 이번에 이제 다루고 있는 뭐 문화의 유통과 변형 이런 주제와 상당히 좀 부합되는 자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대단히 다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제주도 내부 외부가 연결돼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샤머니즘이라고 부르는 무교, 유교, 기독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 성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배치가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근대 이전 이후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서구 문화에서 뱀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서구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제가 인용한 자료는 그 아메리카 인디언 자료인데요. YP족의 자료. 여기에 보면 뱀 의례가 조사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뱀은 의례 일원으로서 참여를 합니다. 단순히 희생물이 아니고요. YP족의 기우제의 일원으로 뱀도 참여를 해서 뱀이 인간과 신사의 중개자가 되어서 비를 오게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왈피족의 그 문화의 지속성과 그 제주도 토산 여드레 땅의 문화적 바탕은 충분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유사한 국면도 있어서 이 왈피족의 뱀에 대한 태도는 제주도 여드레 땅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경성제국대학에서 가르쳤던 아키바 다카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주도 뱀신앙을 얘기하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조선 초기에 이제 그 충암 김정이라는 외부인들, 다시 말하면 제주도에 유배왔던 조선의 사대부 지식인인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는 제주도에서 뭐 길거리에서 뱀을 만나거나 하면 뱀을 보는 족족 죽인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 사람들은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아키바 다카시가 20세기 초반에 제주도를 관찰했을 때는 제주도 사람들이 마치 지금은 그 충암 김정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치에 서서 이 토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이 뭐 차귀족이라는 것은 뱀과 관련된 종족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신을 모시는 종족이라는 뜻이죠. 대단히 어떤 이질적인 이질감,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 개토처럼 이 토산리 사람들을 이질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토산리 뱀 신앙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적인 국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신앙의 내력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토산 여드레 땅 범풀이라고 하는 무속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주도의 이 당의 신당과 관련된 신화를 당신화라고 하는데 당신화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드레 땅 범풀이는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복잡한 만큼 문화적 곡절이 많다는 거죠. 맨 첫 번째 사건은 나주 금성산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나주 금성산은 그 지역의 민속 신앙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 김종직의 상소에서 알 수 있듯이 음사를 지나치게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을의 사녀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유숙을 하면서 난잡한 관계를 갖고 그래서 뭐 배우자를 잃기도 하고 사대부들이 보기에 대단히 외설스러운 풍속이어서 저거를 금해야 되는데 지역에서 금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빨리 없애버려라 이런 상소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나주 금성산을 중심으로 한 민간 신앙, 뱀 신앙이 상당히 활발했던 것이 고려 조선 초기까지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국면에서는 그 나주 금성산에 있는 신당에 있는 뱀신과 나주 목사가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나주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나주 목사의 그 지역 이방들이 말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안 내리면 여길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말에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 이동하지 못하니까 목사가 신령이면 모습을 보이라고 말을 하니까 큰 천지대명이라는 이름으로 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는 뱀을 죽이죠. 죽이고 불사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말하자면 전통적인 무속 신앙과 육아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결에서 나주 목사가 승리를 합니다. 거기서 패배한 이 뱀신은 더 이상 나주에 있을 수 없어서 이동을 하는데 이동하는 형식이 흥미롭습니다. 바로 제주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로 가서 서울 한양에 가서 한양 종로 내거리에 떨어집니다. 뱀은 불살라졌는데 그 대신 뱀을 표상하는 뱀을 상징하는 바둑돌이 종로 내거리에 떨어지고 그 바둑돌을 제주도에서 조공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강씨 형방, 뭐 한씨 이방 등등이 그 바둑돌을 줍습니다. 바둑돌을 줍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조공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 사람들이 제주도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뭐 쓸모없다라고 해서 바둑돌을 어디다 던져뒀는데 바둑돌을 버리자 배가 바람을 받지 못해서 제주도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슬하니까 그 정체가 밝혀져서 구슬하고 나서야 제주도에 입도를 할 수 있었는데 배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배 밑바닥에서 아리따운 애기씨가 하나 나타나더니 상륙을 합니다. 그거 바로 바둑돌로 변신했던 뱀신이 인격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비슷한 얘기가 나주 김인창 본풀이라고 해서요. 나주에 김인창이라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의 신도 뱀신입니다. 그런데 그 창고의 신도 제주도에 들어오는데 그 창고의 신은 전혀 거부감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토산 여드레 땅 본풀이의 뱀신은 입도 과정이 원만치 않습니다. 원래 그 제주도의 문화 속에 마을 외부에서 외래자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떤 집단이 들어오면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모시고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기존 마을 공동체와 서로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화적으로는
새로 들어온 신들이 외래 신들이 이미 있던 토착 신한테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제주도에서는 명함 드린다고 제주도 무속에서 명함을 드린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신고식을 하게 되는데 그 맹호 부인이 그러면 저기 비어 있으니까 토산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산리로 가는 과정에서 어, 그 앞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몇몇 마을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계로 육서도라는 신이 있는 그 하천리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그 계로 육서도가 토산리로 가는 그 뱀신, 그 아가씨의 손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정탔다면서 남녀 구별 운운하면서 손목을 잘라버리죠. 말하자면 두 신 사이의 분리, 대립 같은 것들이 이 이야기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 그렇게 자기 그 남성 신이 자기 손목을 잡았고 따라서 여성 신은 그 손목을 잘라버렸는데 그런데 그 손목이 잘린 여신이 나중에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그 계로육서도와 부부가 되는 화해의 과정이 벌어지는 또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그 분리되는 경우가 4편이 현재 조사되어 있고 공존하는 경우는 3편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분리되었다가 다시 불가피하게 자신의 손목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하고 부부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상당히 어떤 문화적 곡절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그 마을의 관계를 통해서 좀 자세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토산리로 이 뱀신이 들어왔는데 앞에서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조공을 갔던 이방들이 그 바둑돌을 모셨을 때와 모시지 않았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듯이 이 들어온 외부의 뱀신을 어떤 태도로 토산리 사람들이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산리 사람들이 아무도 토산리에 들어가서 누가 나를 모시느냐 하고 앉아서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시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토산리에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그 조공을 갔던 강시형방 등등의 딸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이때 사고의 정체가 재미있는데요. 토산리 앞바다에 들어온 왜구들에 의해서 강간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딸은 광인증, 미친 병에 걸려요. 자, 이런 어떤 부정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구설해야 되고 구설하면서 문제 정체를 알게 되죠. 그 인용된 부분에 보면 그 미쳐 있는 딸이 구설하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서울 갔을 때 그 보면은 명주에 보면은 뭔가 있으니까 그걸 나를 풀어달라. 다시 말하면 조공 갔을 때 가져와서 싸둔 비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비단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말라 죽어 있는 만주애미, 구렁이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정체가 종로 내거리에서 주었던 바둑돌의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붙어 있는 이 그 뱀신의 이미지는 그 뱀신의 어떤 원한, 다시 말하면 나주에서 축출당한 원한, 제주도에서 거부당한 원한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한을 풀려면 당에 모시고 구설해야 된다는 무속의 논리가 여기에서 드러나 있죠. 토산리 여덟의 땅 본풀이는 유가적 세계관이 전면화하면서 배척당한 조선의 뱀 신앙이 제주도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문화 전이 과정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해 놓고 있습니다. 본풀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을 잘 모시면 만사형통하고 무시하면 횡액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주민들에게 이 횡액은 실제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조공을 해야 되는 조정적입니다. 제주도에 뭐 백마리 헌상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조공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외적 또는 외부의 적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어떤 횡액입니다. 실제로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토산리 앞바다에는 왜구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둘 다 외부 권력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재까지 4.3 이후에도 반복되는 제주민들의 고난처죠.
그 토산 여드렛 땅의 신화는 외부 문화를 수용하여 내부화하여 외부 권력에 대응하려고 하는 제주도의 일종의 문화 전략 같은 것들이 어떤 문화 변형의 전략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토산리 여드렛 땅의 존재성은 어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레 땅은 남아있지만 여드렛 땅은 파괴됐습니다. 제가 마을에 조사를 가서 그 이장을 했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그 뱀신을 모시던 신당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는 그런 당이 없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주로 남성 제보자들이 부정을 해요. 뱀신에 대한 일종의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제주대학에 있는 허남춘 교수가 그게 이제 어떤 기독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 지도학생이기도 한 이소연 박사는 여성 단골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남성들의 말하고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다. 그 뭐 기독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훨씬 그 이전부터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이런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뱀신은 서구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지만 일제하의 미신타파 운동,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영향도 있는 것이고요. 더 길게는 근대 이전에 어떤 조선시대의 그 유배자 김정의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가적 이데올로기가 이런 어떤 것들을 음사로 규정했던 그런 어떤 시각과도 무관치 않다.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토산리 여성들이 여성들은 원래 뱀 신앙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갈 때 반드시 뱀 신을 모셔갔는데 토산리 여성하고 결혼하는 걸 꺼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주 시내로 토산리 여학생들이 말하자면 유학을 와서 숙소를 얻게 되면 새 방을 내주질 않았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마을에 있는 신당이 폐소가 되었습니다. 성소가 폐지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말하자면 그 신의 이름이 토산 한집이라고 하는데 그 신을 모셔가지고 바다에 띄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을에 계속적으로 불행한 일이 반복되니까 마을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다에 띄워보낸 그 뱀신을 다시 모셔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대로 여기 토산리 앞에 바닷가인데요. 여기 처음에 바닷가 굴에다가 모셨다가 지금은 요 오른쪽에 있듯이 이렇게 비닐 가건물을 만들어서 여기서 모시고 있는데 가서 지역의 그 어촌계장 하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쪽에서 모시고 있다. 그러면 굿을 언제 하느냐? 굿 하는 날짜를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무당의 연락처도 안 알려주려고 하고 상당히 좀 외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인 배타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어떤 복원이 됐지만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그 토산리 해안에 복구된 성소가 두 가지 문제를 우리들에게 환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바다 아카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토산리를 보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산촌에는 뱀의 신이, 해촌에는 중국으로부터 온 용신 신앙이 있어서 이원적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토산리 사례를 보면은 산촌에 용신이 있고 해촌에 오히려 뱀신이 있어요. 이게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런 식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어떤 민속 신앙을 규정하려고 했던 일본인 학자들의 초기 태도는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성소가 이렇게 이동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의미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뱀신앙을 몰래 모시고 있다. 다시 말하면 뱀신앙이 좀 밀교화되고 있다. 다른 식으로 보면 여성 문화가 좀 개토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 개토화된 여성 문화, 뱀신앙을 중심으로 한 여성 문화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게 아까 이제 왈피족의 뱀에 대한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뱀을 표상하는 그 동물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냐. 원래 전통 원시 사회에서 원시 사회 애니미즘에서
인간이 아닌 자연물들도 동물이라고 해서 이원적으로 배타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다른 펄슨으로 보는 이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뱀신앙은 그것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세계에 대한 존중의 세계관, 이 여성들의 뱀을 다시 모신 이 태도는 이런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떤 한편으로는 개투화되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근대 이후의 문화 속에서 어떤 탈개투화를 기다리고 있는 일종의 제주도의 문화적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나주 뱀 신앙이 한편으로는 남쪽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북쪽으로 가서 서울에 있는 구파발에 있는 금성당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금성당에 지금 우땅의 뱀 신앙은 폐지가 되었고 아랫땅에는 그냥 금성대군을 모시는 것으로 와전돼 있는데 사실은 이 금성은 나주 금성산의 금성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뱀 신앙은 거의 사라진 것이지만 이런 잔존 자료들을 통해서 한반도 내에서 어떤 문화 네트워크가 문화의 유통과 변이가 이루어졌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